요즘 중국인들에게 특히나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모범택시 시리즈죠. 시즌1의 도반 평점이 8.2, 시즌2 평점이 8.6. 현실 세계가 실현하지 못하는 권성징악을 드라마를 통해서 풀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한이설인 거겠죠. 특히 모범택시 시리즈가 풀어내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오르내렸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했고, 또 개연성은 좀 부족하다고 해도 나쁜 놈들은 반드시 벌 받는다 라는 단순한 진리를 대리실현해주는 내용에 아주 열광하고 있는 걸 겁니다. 중국인들은 이 드라마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한국판 배트맨 시리즈다 라고 평가할 정도죠. 다 봤다. 모범택시가 현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사건을 근거로 촬영한 거라던데 한국은 정말 감히 이런 걸로도 잘 찍는구나. 모범택시는 절세의 복수 활극이야. 이걸 안 본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지. 시즌3도 엄청 기대 중이야. 슬프구나. 모범택시를 다 보고 나니까 난 너무 외롭다. 모범택시에 나오는 김도기 같은 사람이 진짜로 존재할까? 다시 한번 감탄하는데 한국인들 정말 감히도 잘 찍어. 버닝썬 사건을 그대로 찍었던데 이름도 스타들도 그대로 써먹더라. 법이 있어도 처벌도 못하지만 이런 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 것 같다. 한국 드라마 모범택시처럼 말이야. 난 모범택시의 원작자가 은혼과 배트맨의 광팬이라고 생각해. 의뢰를 받으면 반드시 나서는 모습이 마치 다크나이트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쩐단 말이지. 모범택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배트맨도 갖고 있다. 물론 모범택시가 지네들 공짜로 불법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또 희열을 느끼라고 만든 드라마는 아니지만 중국 애들도 느끼는 거죠. 중국 최고, 중국은 안전해, 콩사탕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뭐 어쩌고 저쩐다며 외치는 구호들이 사실은 속빈강정, 그냥 공갈빵이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정말로 벌 받아야 될 놈들이 벌 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범택시에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으론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런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를 못 찍게 하는 거지? 속으로 되뇌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소분홍들은 억지를 쓸 겁니다. 우리에겐 중국 드라마 광표가 있잖아. CCTV에서 찍은 드라마 광표는 시진핑이 집권 이전에 만연해왔던 범죄와 부정부패를 시진핑이가 집권하고 나서 일망타진한다는 그런 시진핑의 치적, 그 경찰들의 활약, 이딴 걸 선전하는 드라마입니다. 한국의 모범택시가 한국 사회의 어두움을 들춰내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순에 대해서 곱씹고 또 대책을 고민하죠. 하지만 중국의 광표는 중국 사회의 어두움을 적정선에서 풀어냈고 중국인들은 콩사탕과 시진핑의 치적을 찬양합니다. 기획 의도, 그 출발부터가 달랐으니까 뭐 결과는 뻔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무섭고 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의 초등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몰던 차에 치여서 7살 어린이가 숨을 거둔 사건이었죠. 어머니는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몰았던 선생의 부주의했음을 질타했죠. 하지만 이런 인터뷰 영상을 본 정말로 정신 나간 악플러들이 이 어머니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엄만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뇌를 써서 생각을 좀 해봐. 야, 이 엄마 옷 입은 거 좀 봐라. 점잖지 못하기 싫이. 그렇고 그런 엄마라는 게 티가 나잖아. 소식을 듣고 바로 튀어나간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옷 치장하고 꾸미고 학교에 간 걸 보면 이 엄마의 심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저 선생은 이미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저 선생에게도 아들 둘이 있다고. 적어도 애들한테 아빠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학교가 150만 위안, 보험회사가 80만 위안, 선생이 30만 위안을 준다는데 저 엄마가 평생을 일해도 이걸 벌 수 있을까? 260만 위안이니까 저 엄마도 애를 갖고 싶은 만큼 더 낳아도 될걸? 저 엄마가 울고 뭐 슬퍼하는 거 그거 다 연기야. 아는 사람은 다 알지? 보상금만 260만 위안이야. 근데 지금 얘들이 말하는 보상금의 출처, 액수는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댓글들이 난무했고 이런 댓글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쓰레기 악플러들의 손가락 장난질로 인해서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리고 한 네티즌은 이런 참담한 중국의 현실에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난 한 번도 이곳이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당시 가해자 선생은 1차 충돌이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네티즌들은 보험금 타령, 엄마가 인터넷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뻘소리가 난무했던 겁니다. 물론 이건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차 모는 사람들은 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처리가 깔끔한데 생존을 하면 평생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악플러들의 사과도 공적기관의 공정한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로 도움과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어둠 구석으로 내몰았던 쓰레기 악플러들은 이미 자기 계정들을 삭제하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트맨 같은 모범택시 같은 영웅들의 활약을 간절히 기도했을 중국인들입니다. 위정자들의 치적이나 자랑하고 있는 중국의 광표가 아니라 서민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활약하는 한국의 모범택시가 말이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 저런 쓰레기 악플러들을 만들어낸 걸까? 그리고 어이가 없는 건 반중 성향의 유튜버들이 찾아낸 저 악플러들이 구독하고 또 댓글을 쓰고 있던 채널들이 인민일보 인터넷판, CCTV, 신화사, 황구15 이런 중국의 대표 관영 중뽕 언론들의 글들이었다는 겁니다. 인성이 십땡난 악플러들은 그냥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닌 거죠. 긴 시간 동안 누군가들에 의해서 물들고 물들이는 겁니다. 쓰레기 악플러들의 댓글들 역시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인 거죠. 쓰레기들에게 물든 쓰레기거나 언론의 방향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쓰레기 주동자이거나 특히 다수의 정상인 댓글보다 소수의 악플러들의 댓글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최근 중국의 개인 방송 플랫폼 블루드라는 곳에서 참 대단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친애하는 블루드 고객님들, 6월 2일 23시부터 6월 6일 8시까지 기술적인 업데이트 때문에 아래의 기능에 영향이 갈 겁니다. 첫째, 아이디와 대화명 변경 기능 중지. 둘째, 프로필 사진 변경 기능 중지. 불편을 끼친 데 양해를 구하고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선 이런 내부 공지사항이 유출돼서 떠다닙니다. 6월 3일에서 5일 3일간 아래의 내용을 금지시키고 6월 6일 이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촛불 켜는 이모티콘, 정체불명의 숫자, 구호, 탱크, 오래된 사진을 제재하고 성룡, 알란탐, 증지위, 매연방 같은 홍콩 연예인들과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장소 그런 곳의 사진은 제한하라. 필요한 경우 댓글창도 닫아라. 오래된 사진, 구호, 탱크 이게 뭘 위한 조치인지 여러분들도 이미 감이 오셨을 겁니다. 참 웃긴 건 콩사탕을 빨다 이렇게 빨아주는 성룡 이름을 검색 제한시킨 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선제적인 보호 조치 이런 건가? 아무튼 이 모든 조치가 6월 4일의 역사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한 콩사탕 정권의 선제적인 조치인 겁니다. 중국인들은 황비홍, 연문, 이소룡, 성룡 이런 일당백 캐릭터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명분과 의리 또 큰 뜻을 품은 대협들이 양아치 소인배들을 참교육시키는 의협의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선 영웅들이 아닌 동네 양아치 쓰레기들이 일당백으로 칼을 휘두르고 다니죠. 대의와 정의, 명분을 가진 영웅들이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나설 만한 상황이 되면 댓글창을 막아버리고 스탑을 외치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역시나 정부에서 댓글창을 또 닫았네 하고 끝이 납니다. 지적을 안 하죠. 이렇게 콩사탕이 만들어준 틀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중인가 봅니다. 댓글도 못 달게 만들어 놓는 사건들을 뒤헤집고 양아치들을 참교육해줄 일당백의 영웅들이 그리운 중국인들입니다.